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5년도에 또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출제 기조 전환 예상 문제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1차 때도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렸죠. 그때는 뭐 비교적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스타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런 그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보여드렸었죠.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1차 바로 예시 문제 그거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미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될지 각각의 영역별로 아주 제가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2차 발표한 것은 뭐 1차에서 발표한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뭐 거의 똑같이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때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에서 또 보여준 것은 뭐냐, 향후 실용문이 나올 것이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능에서 우리가 수능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죠. 수능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바로 실용문. 근데 이제 뭐 수능에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능에서하고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수준으로 따지면 한 뭐 고1, 2 정도 수준, 뭐 고3에서도 뭐 실용문 제시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은 그냥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로 현재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이 실용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용문 많이 나오는 거 결코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해석하는 능력을 조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길러줘야 된다. 꾸준하게 길러줘야 된다. 꾸준하게 길러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첨삭 독해 정도 하나는 반드시 같이 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삭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장을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분석해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야말로 진짜 100%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온라인으로 1대1로 지도하는 첨삭 지도도 있고요. 첨삭반도 있고요. 아니면 강의로다도 여러분 첨삭 독해라고 있으니까 꼭 같이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은 첨삭 독해를 통해서 기본적인 해석하는 훈련을 좀 길러주시고, 그 다음 둘째, 필기법을 통해서 기출문제는 과연 어떻게 제시됐었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해서 바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한 필기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한 바로 스나이퍼. 스나이퍼. 요 정도로만 해주시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 시험은 뭐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쉽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모두 다 전부 다 상당히 점수가 좋을 거라는 거죠. 바로 쉽게 나왔을 경우에 바로 문제점이 뭐냐, 남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한 문제 차이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한 문제 차이로 구별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차 이슈 문제 푸니까 1차 이슈 문제 푸니까 85점이야 90점이야 이거 좋아할 거 전혀 아닙니다. 100점을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은 쉽게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는지와 같은 그런 스킬에 대한 훈련, 이것을 겸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법 스나이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쨌든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제인스 영어라는 문법을 꼭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제인스 영어에서 문법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문법을 다지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해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1차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지금 1, 2, 3번이 1번, 2번이 어휘 문제고 3번이 문법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1,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어휘 문제, 수거 문제 등이 전부 다 이제 빈칸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보기의 단어가 쉽다 보니까, 그리고 제시하는 문장 자체가 상당히 쉽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빈칸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특히 1차 예시 때도 마지막 19, 20번 문제가 빈칸이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지막 19, 20번 문제가 빈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좀 더 앞서서 나오는, 즉 17번까지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바로 빈칸 문제가 상당히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100점 맞을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이 여러분 결정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훈련, 바로 그걸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빈칸에 대한 훈련, 그걸 꼭 진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그 빈칸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서는 이건 진짜 별도로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완벽하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훈련, 빈칸 문제에 대한 별도의 훈련이 사실상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훈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논리독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논리독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빈칸으로 제시해가지고 해서 바로 빈칸 문제를 통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힌트를 잡아나가는, 스킬을 익혀나가는 바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앞으로 25년 이후로다 여러분 제시될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로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와 큰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당시에도 1, 2번이 똑같이 우리가 빈칸으로 여러분 제시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죠. 지금 in order to exhibit on a large mural, the museum curators had to make sure they had space. 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요거는 지금 in order to 부정사 활용하라는 거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목적을 나타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은 주절과 순접이다.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논리독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저는 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접, 역접,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이러한 관계를 항상 확인하려고 노력해줘라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독해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것에 대한 훈련입니다. 한 문장 내에서 또는 한 단락 내에서 또는 한 지문 내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논리독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in order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절과 순접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large 그랬죠? 뮤럴은 이런 벽화라는 얘기입니다. 커다란 벽화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말씀드린 순접이니까 요구하고 동의어 또는 유의어 관계가 대주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amply라는 것이 원래 enough 충분한이라는 얘기죠. 충분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는 abundant라고 해서 풍부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rge, 커다란, large, huge 바로 이러한 의미도 더불어서 갖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ample은 우리가 보통 이런 독해 지문에 나올 때는 풍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은 것이고요. 여기서 large를 제시했으니까 large를 동의어로서 커다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요. 물론 옆에 바로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풍부한 공간 또는 널찍한 공간
커다란 공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바로 투부정사가 바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주절과 순적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arge를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도 large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기 구성을 잘 봐야 되겠죠. 아늑한 플러스고요. 좀 답답하고 통통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이것도 이제 답답하고 비좁은 것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 4번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이것이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어조가 이거 플러스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필요해요. 따라서 2, 4번 탈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가버리시면서 보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서 구분해 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를 잘, 뭐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죠. 보기를 잘 구분해 주는 이와 같이 해서 그래서 비록 4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 가운데서 어조를 통해서 놓고 보다 보니까 2개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2개 가운데 골라주면 되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기 분석을 잘하자라는 거 더불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분도 옵니다. 2분도 many,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그랬습니다. 2분도 양보라는 거죠. 요것은 양보절은 주절과 역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물론 어조로 본다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돼줘야 되겠죠?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내용상은 많은 문제, 그랬으니까 많다 그랬으니까 이 다음에 그럼 적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의미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어조로 시크릿이 여러분 뭐 비밀이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결이라고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걸 굳이 어조를 마이너스로 잡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이 우리의 최고의 뭐라는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최고의 바로 2번이 되겠죠. priority, 우선 순위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최고의 우선 순위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여러분 말이죠. 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고의 비밀이다. 이상하죠? 최고 해결이다. 최고의 기회다. 이거 말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 개 많은 것 가운데에서 그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는 것. 그죠? PRI, 이것이 앞에다 놓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차원에서 main이라는 것과도 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priority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 자 어느 하나를 짚어서 그거를 먼저 앞쪽에다 갖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many problems와 바로 역적, 즉 many와 반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빈칸 문제로서 제일 많이 출제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양보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저가 역적 관계라는 것을 활용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탑이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은 priority,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top priority라는 저 표현은 아예 하나로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될 바로 그런 표현이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탑이라는 말과 여러분들 어울리는 말이 뭐겠는가라는 것도 조금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op priority라고 해서 말입니다. 최상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우선 순위, 최우선 이런 식의 의미를 쓸 때 top priority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글을 볼 때 함께 묶여서 쓰이는 것은 조금은 그래도 같이 더불어 기억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빈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서부터 제시하는 문제 가운데서 문법 문제가 지금처럼 빈칸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런 문제. 요것은 1차 때도 한 문제를 좀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빈칸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렸습니다. 컨트리뷰트라는 것은 말입니다. 요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뭇을 기여하다라든지 뭐뭇을 야기하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하나로 해서 얘가 자동사고 얘가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뭇을 기여하다라는 컨트리뷰트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수동이 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동사니까 수동이 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냐? 1번과 3번의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o 부정사라는 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이 to 부정사가 되는 것이지만 이때 to 다음에
have pp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간만에 여러분 이 문법이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간만에 이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말이죠. 빈칸으로 제시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아마 제시한 걸로 좀 보입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것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to 다음에 have pp 쓴 것은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유식하게 뭐 단수형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죠.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죠. to 다음에 원형은 주절하고 시제가 같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시제와 같다. 그러니까 요게 현재면 요것도 현재, 요게 과거면 요것도 과거다. 이런 식의 것을 나타내 주는 경우 이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요. to 다음에 have pp를 써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절하고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있었던 일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라면 얘가 과거, 얘가 과거라면 얘가는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seem이란 동사,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재가 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collapse입니다. 몰락, 바로 붕괴를 야기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구 과잉이 말이죠. 한 주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 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이 지금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잖아요. 바로 인구 과잉이 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뭡니까? 지나치게 많은 exploitation은 우리가 착취라는 얘기죠. 바로 exploitation은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바로 이용이란 뜻이 돼버립니다만 그렇지만은 보통 개인적인 사적인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취라고도 하죠. 너무 많은 착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림 생태계에 너무 많은 착취입니다. 마야인들이 말이죠. 물 부족뿐만 아니라 말이죠. 식량을 위해서 의존했었던 그런 우림 생태계의 너무나 지나친 exploitation, 착취가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몰락을 바로 야기하는이 아니라 야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마야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몰락, 즉 마야인들의 몰락이라는 거 바로 그것은 당연히 과거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붕괴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붕괴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절의 시가 현재란 말이죠. 그럼 붕괴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자, 이런 식이 돼버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간만에 나왔죠. 이것은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사실상 2000년대 들어서서도 사실상 출제되지 않은 문법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빈칸으로 제시되는 이 유형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내기에 조금 편리한 그런 문법이다 보니까 저것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입니다. 바로 밑줄이 되고 있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겠죠.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국제 기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 뭐 만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 기구와 만들다의 관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능동이나 수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국제 기구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오거나이제이션과 디자인의 의미 관계는 수동입니다. 수동은 과거 분사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라고 표현한 거 옳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디자인은 타동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수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수동을 생각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미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처럼 동사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동을 생각할 땐 두 가지. 특히 우리가 수동이라는 것은 이거죠. 타동사, 목적어 필요한데 얘가 안 보이면 수동이 되는 것이죠. 역으로 얘기해서 자동사라는 건 목적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사에는 수동이라는 것은 저절로 존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까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하자고요. 바로 조직 기구와 만들다의 관계는 수동이 될 것이고요. 둘째,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의미와 목적어의 유무를 생각하셔서 능동, 수동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but also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but also 투부정사. 즉 이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아니겠습니까? 예,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only 대신은 merely를 썼죠. 네, 때로는 simply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only에 동의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전혀 신경 쓸 것은 없겠습니다. 자, A뿐만 아니라 B도 가 되는데요. 이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거 A하고 B가 서로 같은 형태끼리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은 형태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not only but also B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not only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얘는 but also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 거 좋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바로 앞에 이렇게 to 동일하게 되어 있죠. 특히 뭐 전치사 같은 것이 반복되더라도 요거는 생략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 우리가 CASB라고 하는 꼴이죠. A를 B로 보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겠습니다. 전치사로서 as가 여기서 로서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전치사로 몸으로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바로 CASB라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네,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관계대명사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글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여러분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구조를 묻는 것, 이것을 여러분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는 바로 관계대명사가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수의 일치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입니다만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하가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가 돼버리겠죠. 불완전한 구조 말입니다. 얘가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주어가 없을 것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가 바르냐, 그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커뮤니티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놈을 선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하는 불완전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was avoided not by chance but by design.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하가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가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가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어떤 선행사, 즉 다시 해서 which 이하가 꾸며주는 말, 바로 그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하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조를 받을 때에는 이때는 두 가지의 처리가 있죠.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버리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것은 바로 이하가 완전한 구조가 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re로 말입니다. 관계부사 where로 말입니다. 관계부사 where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커뮤니티를 여러분 장소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치사 여기다 in을 집어넣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요것을 하나로 표시한 관계부사 where로 표시하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관계대명사 좋습니다. 자, 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일에 목적어 사라지면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자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사라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저절로 수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기는 있죠. 언제? 전치사를 두게 되면 말입니다. 전치사를 두게 되면 말입니다. 그럼 전치사를 통해서 다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때도 만일에 목적어가 사라져버리면은 요것 또한 수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평생 쫓아다니는 바로 그런 하나의 룰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arrival은 100% 자동사죠. 자동사가 목적어 받을 때 중간에 전치사 쓰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번입니다. 무조건 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emerge란 동사입니다. emerge란 요 동사는 100% 자동사입니다.
100% 자동사입니다. 네, 100% 자동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사는 수동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사가 수동이 되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emerge, 나타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건데요. 100% 자동사입니다. 절대로 수동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수동이 될 수 없는 동사와 관련된 것. 그동안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바로 그런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도 여러 말이죠. emerge가 수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참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동이 될 수 없는 동사. 그러니까 아무 자동사나 갖다 놓고 막 수동으로 써놓고 나 맞아요 틀려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대개가 정해진 동사들의 경우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성, 제 강의로 치자면 제니스 영어 이런 것 등은 그래도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share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타동사죠. 타동사입니다. 보는 바들 목적 없죠. buy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이하가 목적어가 되고 있죠. 자, share가 타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는 바들은 목적 없습니다. 타동사가 목적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수동이죠. 바로 be, being, be라고 해서 수동형 동사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여러분 수동이라는 것은 BPP,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일에 조동사를 만나면 그 형태는 조BPP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 수동이 진행을 만나면 being PP가 되죠. 만일에 수동이 완료를 만나면 have been PP가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수동으로 쓰인 동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be, pp, 조, be, pp, be, being, pp,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죠. be, pp, 조, be, pp, be, being, pp, have been, pp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be, pp, 조, be, pp, be, being, pp, have been, pp입니다. 그러니까 be, pp를 기본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해서 그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be, being, pp로서 수동 형태 쓴 거 문제 없다. 특히 차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 지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수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connected 과거 분사입니다. 이건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물론 앞에 부사를 가로치니까 이것도 be 플러스 pp꼴로 돼버렸네요. 와우,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자타동사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서 수동을 연계시켜버렸군요. 자, 우리가 connected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connected는 여러분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동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nected가 타동사입니다. 뒤로 보니까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능도나 수동이죠? 그리고서 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 entire factory is intelligent and connected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공장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공장 전체가 바로 지능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 맞죠? 우리말로도 수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적 없으니까 수동, 의미상으로도 수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수동 문제, 진짜 그야말로 가히 절대적이죠. 가히 절대적이죠. 여기서는 한 문제가 통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수동과 관련 지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수동, 진짜 여러분들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영어. 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귀찮게 말이죠.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이거 이런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참나. 이거 여러분들 긁어다가 제가 해설할 때 요거 긁어서 이제 갖다가 시험지에다 붙여놓고 해설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말이죠. 아주 귀찮습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난다라든지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문제 해설 달면서 편집할 때 아주 불편합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AB 하면 되잖아요. 이거. 참나.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생활영어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냥 독해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생활영어 문제라는 것도 사실상 뭐가 있었습니까? 수거 또는 표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거를 바로 생활영어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생활영어 대화에서 주로 쓰는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출제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24가 아니라 바로 25년 출제기준 전환 문제, 예시 문제에서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대화다. 수어는 어떤 표현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여러분 편안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대요 보니까요. 빈칸 주변, 즉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의 앞 또는 뒤 거기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이더라라는 겁니다. 힌트를 제시하는 게 기본이더라. 여기선 바로 뒤를 보시게 된 말이죠. The meeting is going to be on Monday, July 15th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에 바로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7월 15일 월요일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있을까요? 라고 해서 어떤 시간, 날짜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날짜라는 말 들어가 있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머지는 너무나 멀잖아요. 무슨 정보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죠? 네. 그다음 빔 프로젝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죠. 네. 뭐 how many people이 또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큰 문제 될 것이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생활 영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는 경우. 따라서 생활 약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출제됐었던 여러분 기출문제의 대화들을 좀 많이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다. 즉 다시 해서 대화를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일 생활 영어 현재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하나씩은 꼭 틀리더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은 95, 100은 맞아야 된다. 지금 제가 2차 예시 문제 이걸 보고서 말이죠. 생각이 든 것이 진짜 영어는 95, 100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나 80 맞았어요. 이번에 처음 봤는데 80 맞았어요. 그냥 한번 풀어봤는데 85 맞았어요. 좋아할 거 전혀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개나 소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공부해 주신다라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85 이거 가지고서 남들하고 여러분 변별력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합격 점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말이죠. 문제가 너무나 쉽게 지금 바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번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Real how does it work? I mean, how do I use the service?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작동해? 내 말은 어떻게 그 서비스를 이용했지? 라고 했습니다. 10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shared bike라고 해서 공유 자전거와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공유 자전거 서비스,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를 또 주차하는 허가증,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얘기는 아니겠죠. 네, 바로 공유 앱을 다운로드 받아라. 정답 3번이죠. 네, 다운로드 받아라.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헬멧 써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바로 빈칸 앞과 뒤, 바로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바로 힌트로 제시하는 것 또는 정답이 거의 대개가 의문문을 제시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요것이 힌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의문문이 또 정답으로 어디 갔습니까? 의문문이 또 정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말입니다. 의문문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에 대한 대답 또는 바로 뭡니까? 그 대답을 통해서 또 물어보는 말,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든지 바로 요것이 돼버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보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부분이 바로 어디다? 물어보는 거, 질문과 대답,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용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말이죠. 사실상 올해에도
국가리 지방제 전부 다 나왔었죠. 각각의 문항수가 두 문제씩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5년도서부터는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죠. 비중이 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출제 기조가 전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 똑같다. 올해 나왔던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유형은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1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어느 정도의 단어만 여러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단순한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용문 같은 경우는 말이죠. 기본 어휘. 그 기본 어휘라는 것은 거의 고1 정도 수준. 많이 여러분들 좀 봐준다면 고2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1이나 고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도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것은 제가 요 실용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그 입장에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실용문이 아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채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정확한 해석 그리고서 나름대로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들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잃어버렸습니다. 일치하는 것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본문의 내용과 대조를 시켜보면 돼요. 이 Create a marketing opportunity for a domestic produ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케팅 opportunity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domestic producer, 바로 요거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항상 독해를 할 때는 핵어바를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핵이 뭐였습니까? 핵심어가 되는 것이죠. 어가 뭐였습니까? 어조가 되는 거죠. 바가 바로 뭡니까? 바꿔쓰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문에 있는 말을 바꿔 써버렸다는 겁니다. 글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말입니다. 핵심어를 다른 말로 바꿔 써서 표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용문의 경우는 그렇게 대단하게 바꿔쓰기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실용문이 아닌 경우는 보통 바꿔쓰기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말이죠. 실용문인 경우는 거의 그대로 갖다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케팅 오퍼튜니티스라고 해서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 걸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마케팅 오퍼튜니티 이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for 여기서 national 뭐라고 해서 national producer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서 national 여러분 producer라는 것은 national은 바로 뭡니까? 이건 국내를 가리키는 거죠. 국내 생산업자들에게 마케팅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 내셔널 국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기에서 만들면서 단지 이것을 뭐로 바꿔 쓸 겁니까? domestic 요걸로 바꿔 써버린 거죠. 바로 domestic이라는 것이 바로 국내의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꿔 쓰기가 하나 적용됐는데 겨우 national을 domestic으로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제에서는 바꿔쓰기가 특히 내용일치에서는 꽤 많이 적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내셔널을 더메스틱으로 바꿔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바로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wholesome food consumption 뭐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wholesome 건강에 좋은이라는 얘기죠. 건강에 좋은 식품 소비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아마 건강에 좋은 뭐 이런 얘기 아마 어딘가 나오겠죠. 건강에 좋은 그죠? 건강에 좋은 식품의 소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거 나오네요. wholesome 나오네요. 그죠? 이거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에 좋은 식품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품질을 뭐 한다고요?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슈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한한다고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틀렸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슈를 리미트로 바꿔 쓴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committed to benefiting consumers over producers가 되겠습니다. 생산업자들보다는 말이죠. 소비자들에게 이롭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업자보다는 여기서 over라는 것이 말이죠.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자 위에 바로 소비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생산업자보다는 소비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생산업자보다는 소비자들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생산업자보다는 바로 생산업자와 여러분 어떤 소비자, 생산업자, 소비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오네요. To the market, to the benefit. 여기 이롭다. 이거 나오죠. benefit.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benefit 어디 갔습니까? benefit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benefit인데 누구의 benefit입니까? producer. 바로 뭡니까? 생산업자가 되는 것이죠. 생산업자에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롭도록 바로 경쟁과 그리고 효율적인 마켓플레이스를 바로 홍보한다,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It received mandate from other agencies before making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명령을 받는다, mandate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mandate라는 단어가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어휘,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봤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약간의 해석 능력만 길러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부분이 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그랬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그랬는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뭐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 맨데이트에 대한 언급은 뭐 글 전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을 놓고서 여러분 본다라고 한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표현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로부터의 어떤 지시도 받는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씩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만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번입니다. fair와 의미가 바로 같은 거 fair 어디 갔습니까? 뭐 fair는 뭐 사실상 여기 있네요. Ensure fair trading practice입니다. 공정한 바로 트레이딩 바로 거래 어떤 관행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공정한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공정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impartial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이 되고 있죠. 그렇죠? impartial. 나름대로 여기서 쉬운 단어, 특히 fair라는 것은 이런 말이죠.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1차 예시 문제에서는 스텝이라는 단어를 줬었죠. 스텝스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줬습니다만 이것은 조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조치라는 의미에서 measure 이것이 정답. 뭐 이런 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액션을 정답으로 줬나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바로 조치라는 뜻.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본문에 맞게끔 그 의미를 찾아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다의어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내는 것이죠. fair라는 것은 의미가 사실상 많습니다. 물론 뭐 fair라는 것은 글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정한의 의미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입니다. 아무튼 다의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왜 줬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거 갖다 도망가지 않게 잘 붙여놓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 무슨 동양화 같지 않습니까? 그죠? 모자 이게 삭가 쓴 거 같고 뭐 낚시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동양화가 아니라 지금 영어네요. 그죠? 서양화인가요, 이거? 네. 참 미쳤다.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제시하는 것과 글쎄요, 뭔 관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참 원문을 한번 검색해 볼 거랬구나, 이거. 원문에도 이 그림이 있는지.
제가 보통 이제 원문을 보통 구글에서 반드시 검색을 하거든요. 예, 반드시 검색을 하는데 이거 보고서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안 했네요, 내가. 이건 완전 삿갓 아닙니까, 이거? 응? 삿갓. 자,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뭐냐 그랬습니다. 제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목이다 라고 한다면은, 글쎄, 여기서 뭐 풀이법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제든 제목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죠. 핵심어를 골라줘야 되겠죠. 근데 핵심어는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핵심어는 주어로 표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때 반복된다는 것도 말이죠. 제가 늘 글 전체에 걸쳐서 반복될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문도하고 문미에서만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글 전체에서 반복되거나 문도, 문미 여기에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어 주어. 특히 이런 말이죠. 영어에서 글을 잘 썼다라고 한다면 주어를 잘 보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잘 쓰여진 그러한 지문의 경우는 주어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된 말입니다. As a close neighbor, you will want to learn how to save. 지금 여기 나오죠. Learn how to save your lake 그랬습니다. 당신은 호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레이크 림스데일 그랬습니다. 레이크 림스데일이니까 지금 여기서 호수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레이크 림스데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바로 뭡니까? 이 끝으로 즉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자 하는 것,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어로 표시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크 림스데일 바로 뭡니까? 죽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호수를 구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네, 바로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o want to live in near the dead lake라고 해서 말이에요. 누가 죽은 호수 옆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바로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히죠? 레이크 림스데일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죠. 레이크 림스데일, 레이크 림스데일, 레이크 림스데일 이렇게 됐으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화적 가치, 잠깐 봤습니다.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쓸데없이 더 확대 해석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3번 고르기도 하지요. 자, 쓸데없이 확대 해석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림스데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레이크 림스데일의 문화적 가치가 그랬는데요. 어디를 보더라도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또한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실용문에서의 제목이랑서 또 보게 된 말입니다. 또 그래요. 본문에서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시 본문에 있는 거 뭐 확대 해석하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보기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예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예. 네, 여기서 뭐 갑자기 또 대학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학 얘기 나오면 딱 요거 하나죠. 어디서 열리느냐? 바로 B가 우천시에는 바로 뭡니까? 대학 도서관 203호실에서 우천시에는 회의가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여기에서 대학과 관련된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레이크 림스데일, 특히 레이크가 여러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 그 가운데 레이크 림스데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구하는 방법, 호수를 구하는 방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결국 림스데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반복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실용문에서는 주어를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잘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립니다. 3번이죠. 우천시에는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회의가 열린다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천식, in case of rain이죠. College Library Room 203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대학 도서관 203호실이 되겠습니다. In case of라는 요 표현이 뭐뭐할 경우에라는 얘기죠. 이것이 뭐뭐할 경우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황당하죠. 구내식당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구내식당 없어요. 카페테리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게 바로 실용문은 말이죠. 이와 같이 해서 본문에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서 이렇게 내용 일치를 또 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구내식당이라는 언급은 본문 어디에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쉬울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은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핵심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요.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서 실용문의 경우는 뭐 대체로 이제 주제를 뭐 끝에 갖다 놓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실용문은 주제를 끝에 갖다 놓는, 여러분 뭐 실용문 갖다가 상대방한테 말이죠. 실용문 이런 거 안내, 공지 이런 것을 쓰면서 말입니다. 무슨 뭐 바로 일반 바로 시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면서 말이죠. 무슨 추론 능력, 추리력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런 공고문, 안내문 이런 걸 내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개가 문도 쪽에서 이미 다 그래 목적이라든지 주제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등장돼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당시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프로텍트와 관련된 거, 정보 프로텍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이버 위협, 요거로부터 바로 보호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됐죠? 사이버 범죄가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보호한다라는 얘기고요. 사이버 협박으로부터 바로 보호하는 거. 바로 그 방법을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것. 이렇게 되고 있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사이버 협박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뭡니까? 고객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협박과 관련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사이버 범죄, 사이버 협박, 사이버 위협 뭐 이거 없죠? 그죠? 없죠? 없어요. 그죠?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다. 주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쉽게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입니다. 주제입니다. 여기서 뭐 실용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실용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 마찬가지로 핵심을 찾아줄 것이 핵심은 반복될 것이고요. 그리고서 바로 여러분들이 주어 특별히 더 조심스럽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먼저 분석해보는 것도 꽤 괜찮아요. 보니까 말이죠. 뭡니까? 핵심어가 뭐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 분석을 잘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기 분석을 잘하라는 얘기는 바로 보기의 핵심어가 뭘까? 아니면 보기의 어조를 뭐로 잡았을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 개의 생태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 세 개의 생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특히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볼 때 다 보려고 해요. 평가도 보고, 지속 가능성도 보고, 세계 생태계도. 이렇게 여러분 세 개를 다 맞춰가지고 해서 본문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면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 정답을 고르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영어 실력이 상당해져야 돼요. 그리고 국어 능력도 상당해져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각각의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정도만 생각하셔서 그 말이 바로 본문에 언급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 통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번은 바로 뭔가 러시아 우주 비행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죠. 그죠?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죠. 우주선에서의 야생동물 감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모니터링 감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기가 1, 2, 3, 4를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그럼 뭡니까? 다 다르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핵심어만 찾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으로 말씀드린 반복되거나 주어로 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주어 잘 보라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얘기하고 있군요. 그죠? 우주정거장이 말이죠. 노력에 합류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모니터링이 나왔습니다. 세계 야생동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여기에 합류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추적의 그러한 과학을 바로 혁신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야생 동물 얘기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뭐와 연관시켰다? 우주 정거장과 연관시켰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정도도 그렇게 나왔는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만일에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답은 보이시게 될 겁니다. A large antenna and other equipment aboard the orbiting outp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전진 기지에 탑재된 그런 그 대형 안테나와 그리고 다른 장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전초 기지를 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우주 정거장을 가리키는 얘기죠.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글을 볼 때 해거바를 잘 보라 그랬습니다. 핵심 어조 바꿔 쓰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이죠. 우주 정거장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여기서는 궤도를 돌고 있는 바로 뭡니까? 전초 기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우주 정거장의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 돼버리죠. 주어를 잘 봐라. THIS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와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우주 정거장이 보다 더 중요한 핵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다? 야생 동물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래킹이라는 것도 모니터링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름대로 야생동물 얘기가 조금 더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죠? 나오네요, 동물. 와일드라이프가 바로 야생동물이니까 동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나오고 있고요. 와일드라이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고, 글 전체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겠고, 문도하고 문미에서만 반복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반복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와일드라이프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모니터, 와일드라이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만 잘 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만 잘 보면 아, 우주 정거장이 이거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반복되는 거 바로 와일드라이프와 모니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다. 와일드라이프와 모니터는 여러 말이죠. 글 전반에 걸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문도 문맥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와일드라이프는 지문 중간에서는 애니멀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려버렸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려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실용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용문이 된다.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아만 가면 돼요. 라이브러리 뮤지엄 클로즈 문 닫는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죠? 12월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2월을 찾으시면 되죠. 12월 문 닫는 얘기, 12월 문 닫는 얘기, 12월은 11월서부터 3월 여기에 속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5시 맞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여기에 노벰버 다음에 디셈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맞겠습니다. Visitors can buy two tickets for the home on site 현장에서 바로 홈에 대한 홈 대문자니까 본문에서 언급한 홈이 되겠죠.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어딘가 현장 얘기 나올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오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year round 1년 내내 오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근데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 닫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문 닫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든 크리스마스 데이든 뉴이어스 데이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다란 말입니다. 문을 닫는다란 말입니다. 여기는 뭐 클로즈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all year round. 이게 1년 내내라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이죠.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대문자로 해가지고 저렇게 문 닫는다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1년 내내 문을 연다라고 표현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4번에서는 for free가 중요하겠죠? 리서치 룸과 for free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리서치 룸 여기 나오고 있죠? 그죠? 리서치 룸 나오고 있는데 for free 그랬습니다. no charge라고 표현했죠? no charge니까 당연히 뭡니까? 공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이 문제가 조금 아직까지 생소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대로 자꾸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형광펜을 표시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겁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나름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은 기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입니다. 이것도 실용문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실용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주제하고 제목 똑같이 이런 실용문에서 보신 것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공고문, 안내문,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제시하면서 말이죠. 문미에다가 갖다가 말이죠. 주제를 얘기를 한다. 그건 황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고문, 안내문, 설명문, 바로 이런 것 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용문의 경우는 말이죠. 지금처럼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 뭐 이런 거, 목적,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앞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두에서 다 표현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Prepared for an animal disease outbreaks 그랬습니다. Has been top priority for the Board of Animal Health. 자, 이렇게 됐습니다. For decades.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어 잘 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핵심은 찾아주시고요. 반복될 것이고, 그걸 전반에 걸쳐서 문두 본매에 걸쳐서 아니면 주어를 잘 봐라. 특히 실용문의 경우는 주어를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감 잡을 수 있겠다. 동물 질병 발병에 대한 준비. 이것이 바로 top priority. 아까 priority라는 문제를 제시했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거죠. The Board of Animal Health의 말이죠. 수십 년간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도 뭐 지금 보는 바대로 highly contagious animal disease event may have economically devastating effects as well as public health or food safety and security consequen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별건 아닌데요. 대단히 전염성이 높은 동물 질병 바로 사건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참담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말이죠.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바로 보안 그런 결과 바로 이런 거 보안의 영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언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OH focuses on training veterinarian 수의사 훈련 아니죠, 그렇죠? But the main goal is to respond to animal disease. 애니멀 디시즈입니다. 동물 질병 전염병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답 2번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동물 질병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동물 질병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동물 질병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글은 동물 질병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동물 질병 관련 얘기 없죠? 4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도 동물 질병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반복될 것이고요. 바로 주어를 잘 봐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것.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흐름상 어색한 것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16번 유형처럼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네. 핵심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또는 어조를 중심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을 핵심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B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네, 그럼 얘는 당연히 틀린 것이 돼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어. 물론 전반적으로 플러스인데 어느 하나만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틀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역의 경우도 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은 각각의 문장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A에 뭐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없네. 건너뛰어야지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 very common type of writing task when that appears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discipline 학과가 되는 것이죠. 학과 또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reaction or response입니다. 글쓰기 과제의 가장 대단히 흔한 유형은 바로 reaction, response입니다. 반응이나 대응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글쓰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걸 reaction 또는 response와 연관 지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reaction이 아마 핵심인가 봐요. reaction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prompt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 프롬프트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리액션이라고 표현했고 리액션이라고 프롬프트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 살펴놓고 보시게 되면 it is very important to gather reliable facts so that you can defend your argument. 이거 이번에 없네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보시면 reaction, response도 없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gather reliable facts. 이거는 신뢰할 만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reaction, response 이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reaction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프롬프트와 연결시켰죠. 이거를 건너뛰니까 바로 프롬프트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건너뛰니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려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4번에 보시면 다시 리액션 나왔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리액션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니까 리액션이네요. 아, 그렇군요. 바로 리액션 핵심을 잡았네요. 아, 이게 프롬프트까지 여러분 등장하고 있네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말이죠. 해석을 정확히 한다라기보다 물론 해석을 조금 해나가면서 하시는 것이 물론 당연히 옳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와 같이 해서 핵심어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건너뛰어야지만 어느 하나를 건너뛰어야지만 핵심어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리액션 얘기다. 리액션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프롬프트와 연결시켰죠. 근데 이번엔 리액션 얘기도 프롬프트 얘기도 없죠. 가만히 보니까 이걸 건너뛰어야지만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프롬프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4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리액션이 들어있으니까 4번은 당연히 또 맞는 것이고 말이죠.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도 리액션과 여기도 프롬프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문장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나름대로 힌트를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힌트. 요거는 여러분들 그 1차 예시 문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꼭 좀 같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문장은 유사한 내용을 본문에서 골라주시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지문을 2개로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거의 대개가. 그러니까 보다 보면 지문이 보통 A, B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독해를 해나갈 때는 항상 해거바라는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글을 본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 어조 바꿔쓰기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for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for some 있죠? 아,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가장 흔한 전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some이 있고 그 다음에 others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이 둘은 서로 역접이 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일단은 others 때문에 바로 뭡니까? 1번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some 다음에 others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빈칸 어디로 들어갈까? 2번으로 들어갈까? 3번으로 들어갈까? 4번으로 들어갈까? 바로 그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ome과 others의 관계는 대조관계가 될 거란 말입니다. 볼까요? Activism is controversial and disruptive라고 해서 말입니다. controversial 그랬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죠. disruptive라는 파괴적인, 분열적인이라는 그런 뜻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activism, 바로 행동주의에 대해서 어조를 마이너스 잡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for some, 어떤 사람들에게라는 것은 어조가 플러스가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엔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이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조가 뒤집어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액티비즘에 대해서 for some에서는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뒤로 보겠습니다. activism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죠? 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썸 나왔으니까 무조건 others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자칫 잘못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for some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for some에 대한 설명 좀 더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for others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some과 others는 역적 관계가 될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럼 여긴 플러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얘기가 끝나고 마이너스 얘기가 시작되는 곳을 여러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끝나고 마이너스 시작되는 2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네. 어쨌거나 여기서 some과 others의 이런 대비 관계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어조를 연계시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순서 배열에서 힌트. 아까 내가 여러분 힌트 1차 여러분 예시 문제 설명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말입니다. 제가 힌트를 찾으라는 얘기는 이거였었잖아요. 더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가 있거나 디즈가 있거나 아니면 대시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복수형 도주가 있거나 아니면 서치가 있거나 아니면 아더가 있거나 또는 어나더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통상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이런 힌트를 활용하라. 그리고 대명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놔라. 대명사가 있을 때는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놔라.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서 이도 저도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유사 내용끼리 묶는다.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뭐 시제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뭐 스나이퍼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기타 또 다른 힌트로 제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활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명사가 있을 때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끓기 시작했다 그래버렸습니다. 더가 들어간 말은 반드시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The little bird, the little bird, the little bird, the little bird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bubble 죄송합니다. little bubble. 그 작은 거품 그랬습니다. 더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little bubble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더 프라잉 팬이 있구나, 더 그릴이 있구나 이것이 돼버립니다. 여기 더 플레임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더가 들어간 게 3개나 돼버립니다. 그럼 이 앞에는 프라잉 팬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디에도 여러분 프라잉 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아쉽죠? 불꽃 얘기가 어딘가에 나와 있겠죠. 그릴 얘기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말이야, 더 little bubble을 바로 찾기가 상당히 좋죠. 여기 나오잖아요. little bubble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더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A 다음에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A 다음에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A 다음에 B. 자, A 다음에 B, A 다음에 B. 뭐야? A 다음에 B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이것만 찾으시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the frying pan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어가 들어있죠. wire grill 요거지 않습니까? wire grill 요거 있지 않습니까? 어는 처음 난 말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ire grill 요것이 앞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뒤에서 the grill로 받아버린 것이 돼버리죠. 그럼 불꽃이 여기 있는가 볼 수가 있는데요. Nick started fire with some chunks of pine. He got with the axe from a stump over the fire. He stuck a wire grill. wire grill 아마 석쇠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Pushing the four legs down in the ground with wood. 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불꽃이란 말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fire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A fire, the fire, 그리고 이걸 갖다가 the flame.
당연히 불이 있다는 얘기는 불꽃을 가리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여기 더 플라잉 펜이니까 이거 똑같이 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것은 좀 잡을 수는 없겠고요. 내용상으로 여러분 잡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리틀 버블에 더가 들어간 거 이것이 결정적 힌트가 돼버렸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까 이런 말씀드린 A번의 대의는 뭘 가리키는 거냐? 그것들이 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뭡니까? The beans and spaghetti가 되겠죠? 콩과 스파게티가 되겠습니다. 콩과 스파게티가 따뜻해졌고요. 그것들을 저었죠. 그리고 섞었죠. 그랬더니 그것들, 즉 beans and spaghetti 이렇게 되고 있죠. 다시 해서 beans and spaghetti를 바로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댐으로 바꾸고 있죠. 댐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A에서는 D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유형,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순서 배열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힌트를 잡으려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힌트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제 스나이퍼를 들으시면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상세하게 문제풀이 스킬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빈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칸이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빈칸이 결정적일 수 있다. 일단 빈칸 문제도 결국은 주제를 묻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칸 문제도 주제를 잡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빈칸 주변에서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빈칸 주변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바로 답의 힌트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 보기 분석을 진짜 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기 분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분석이라는 것은 보기를 핵심어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를 봐야 될까 아니면 어조 중심으로 봐야 될까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핵심어 중심으로 볼까 어조 중심으로 볼까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걸 job losses 그랬습니다. 바로 일자리 상실 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일자리 상실이 증가했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조는. 그리고 핵심은 아마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승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승진이 지연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직장 만족도를 얘기를 하고 그레이더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죠. 노동자에 대한 더 높은 수요, 노동에 대한 수역, 그죠?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다니까 어제는 플러스입니다. 바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and가 있네요. and thus. and. 여러분 어떻습니까? and라는 것은 앞하고 순접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의 발전을 증가시킵니다. 생산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그리고 더 높은 바로 뭡니까? 소득이 더 높은 수요로 이어집니다. 제품에 대한 더 높은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조는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켜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조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요, 뭡니까? 더 높은 소득이 더 높은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조는 플러스니까 말입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은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럼 직장 만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더 높은 소득이 말이죠. 바로 뭡니까? 상품에 대한 더 높은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노동력에 대한 바로 더 높은 수요.
바로 이것으로 이어지겠죠. 노동력이 더 많이 수요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as a result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순접이 돼버릴 겁니다. 바로 in one industry입니다. 한쪽 산업에서 일자리를 상실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얘기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 문제 결국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와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와 관련 있지 않습니까? unemployment라고 해서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쵸? 일자리와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자리와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물론 jobs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 labor라고 지금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많이 반복되는 건 jobs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job을 labor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 채우기도 결과적으로는 그 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제를 찾는다라고 하는 핵심어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핵심어.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도체 걸려서 오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오일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석유에 대한 대체제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하는 이유일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더불어서 끌고 간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이죠. 보시게도 오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오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갑자기 자동차 산업 얘기 나오는 것은 황당한 얘기가 돼버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국경 얘기 나오는데요. 국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오일을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걸 생각하면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호황과 엄청난 바로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인데요.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본문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저를 마이너스 잡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보기에서 이것은 오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일은 오일인데 이거는 보도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말입니다. 석탄이나 또는 천연가스 또는 바로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말입니다. 생산할 수 있지 말입니다. 이쪽에서 이쪽 에너지원에서 저쪽 에너지원으로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오일은 남아 있습니다. 단연 주요한 그런 연료로 말입니다. 운송수단의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좀 아까 여러분 리뉴얼 즉 재생에너지를 언급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빈칸 채우기도 뭐라고요? 주제라고 말씀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뉴얼이 어느 하나에다가 여러분 초점 맞출 수는 없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글은 석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when the global economy heat up입니다. 세계 경제가 달아오를 때는 말입니다.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리고서 가격을 높이죠. 그리고서 말입니다. 생산업자들을 뭐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이 퍼내도록 부추겨버립니다.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호황을 이루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호황을 이루는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여기서 붐에 대한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inevitably 불가피하게 말이죠. 도저히 하이 프라이스입니다. 그런 높은 가격은 잠식을 해버립니다. 경제 성장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수요를 줄여버립니다. 공급 업체들이 말이죠. 과다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수요를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바로 뭡니까? 버스트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침체, 불황을 가리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가격이 붕괴됩니다. 가격이 붕괴되고 말이죠. 그 주기는 말이죠. 완전히 다시 또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boom, bust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주기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드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리뉴어블 에너지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 매력적인 그런 다 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뉴어블에 대한 언급은 글쎄요 어딘가 한 군데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본 바 리뉴어블은 딱 한 번밖에 그것도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것때 하나로 여러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뉴어블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빈칸 채우도 결과적으로 그 글의 주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25년도 나오는 문제들 결코 여러분 어렵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때요? 할만했죠? 그렇죠. 마지막에서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평상시 대비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해드리는 것, 그거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진짜 그야말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결과 있게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